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승려입니다. 테크노마트에 왔어요. 킹사운드, 보물이 가득한 곳이죠. 일렉트로 컴퍼니의 새 앰프가 들어와서 이 국내에 딱 한 대만 들어왔다고 해서 킹사운드가 아마 전격 영입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일렉트로 컴퍼니의 앰프는 하이엔드들이 막 이렇게 득세할 때 여러 브랜드가 막 난무하던 저 90년대, 2000년대에는 사실 살짝 뒤로 가려져 있던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일렉트로 컴퍼니와 애호가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중원에서 하나씩 사라지고, 그러고 나니까 꾸준히 계속 제품을 출시하고 있었던 일렉트로 컴퍼니가 이제 좀 잘 보이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현 시점에서 일렉트로 컴퍼니의 인티 앰프, 포노 앰프, 파워 앰프 거의 동등해요. 이 앰프들은 음악을 듣는 즐거움과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능력, 이 양면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몇 안 되는 앰프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자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일렉트로 컴퍼니가 최근에 라인업을 좀 정비해서 이제 이런 라이프스타일 오디오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클래식이라고 따로 분류를 해서 기존의 메인스트림에 있던 하이엔드 라인업들 있죠. 그 제품들을 새로 정비를 했는데 그 최신작입니다. 일렉트로 컴퍼니가 작년에 50주년이었어요. 73년에 설립한 회사니까 50년을 넘긴 중견 브랜드입니다. 노르웨이 출신이고, 노르웨이 하면 이제 시어즈, 헤이겔이 있지만 일렉트로 컴퍼니가 가장 유명하죠. 완제품으로는. 일렉트로 컴퍼니 앰프가 명성을 날리게 된 건 스튜디오용 모니터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냉철한 사운드를 가진 그런 좀 건조한 스타일의 모니터 앰프가 아니라 이런 스타일의 모니터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앰프예요. 단지 그런 감성의 기반에 스피커가 뭐든 스피커 등급에 맞게 전 대역을 고루 드라이브하는 그 뛰어난 저임피던스 구동력이나 하이엔드적 지표에 충실한 그런 사운드, 이런 것들을 잘 내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음악을 굉장히 듣기 좋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렉트로 컴퍼니 얘기할 때는 자사에서도 그렇고 종종 이제 마이클 잭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 브루스 웨디인이라는 그 엔지니어가 이 앰프를 문자 그대로 마이클 잭슨의 전체 히스토리를 다 넣었던 그 앨범이죠. 히스토리 앨범을 녹음할 때 전체 레코딩과 믹싱에 일렉트로 컴퍼니를 풀로 사용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마이클 잭슨은 이 앰프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앨범에 일렉트로 컴퍼니에 대한 스페셜 땡스 투, 이 설립자 두 사람 있죠. 베르 아브라함슨하고 스페인 에릭 베르자, 이름들이 어려워요. 노르웨이 발음이라서.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 컴퍼니라는 타이틀까지. 그게 그 스릴러 이후에 데인저러스. 사실 마이클 잭슨의 최고 녹음은 저는 데인저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마이클 잭슨의 녹음에는 퀸시 존스라는 프로듀서와 브루스 웨디언이라는 레코딩 엔지니어, 이 두 사람이 밀접하게 공동 작업을 하는 그런 사이에 일렉트로 컴퍼니가 계속 활약을 해온 그런 또 에피소드가 꽤 큰 역할을 합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 일렉트로 컴퍼니의 목표는 마티 오탈라라는 그 핀란드 교수의 얘기가 사실 이 회사의 시작이었죠. 마티 오탈라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 최고의 오디오 그룹이 된 하만카든 초기에 70년대 명기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앰프죠. 사이테이션을 설계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설계할 때 팀 디스토션이라는 이론을 적용해서 그걸 논문으로 발표해서 유명해졌죠. 핀란드 대학교 교수님이었으니까. 이게 간단히 말하면 그 피드백으로 생기는 왜곡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경고였어요.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면 앰프가 빠른 속도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딜레이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왜곡, 그게 이제 팀 디스토션인데, 그게 개입하지 않는 앰프를 만들려는 게,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렉트로 컴퍼니의 설립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약 30년을 달려오다가 2004년에 드디어 사주가 바뀝니다. 그래서 회사도 한번 이동을 하고, 그 이후 20년을 일렉트로 컴퍼니의 제2막이 열려서 정진을 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 이전보다 훨씬 세련돼지고 훨씬 드라이브나 기타 하이엔드적 지표가 훨씬 폭이 넓어진 그런 앰프가 계속 한 단계씩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AW300M은 그런 일렉트로 컴퍼니의 가장 최신형 사운드를 대표하는 앰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모델들이 라인업들이 조금씩 이제 정돈이 되기 시작했는데, 제일 위에는 아시겠지만 AW800 있죠. 그리고 막내는 스테레오 앰프인 한 덩어리짜리 250R이 있어요. AW250R을 그대로 위로 끌어올려서 모노블록화 시켰다고도 할 수 있고, 그 옆에 보이시는 구형 AW400을 한 단계 출력을 낮췄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회로상으로는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8옴에 300W를 내는 모노블록 파워 앰프가 바로 AW300M이고요.
이 앰프를 간단히 요약하면 일단 출력단의 정류 다이오드가 두 가지를 양수겹장한 그런 설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패스트, 가장 패스트도 아니고 하이퍼 패스트, 초고속으로 신호를 통과시키고 그와 동시에 소프트 리커버리, 그 신호를 다시 복구시킬 때 이거는 빠른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복구를 시키는, 이거 전기적 회로에 대한 얘기니까 그거를 특징으로 한다는 그런 앰프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메탈 필름 저항 같은 고급 부품들이 투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출력단은 전부 JFET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로 구성을 하는데 전부 디스크리트로 그렇게 풀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급에 맞게. 그리고 이 전원부가, 이 드라이브가 뛰어난 앰프답게 전원부 용량을 꽤 크게 설정했습니다. 사실 이 400에 비하면 약 3분의 2? 반보단 조금 넓은, 그렇게 폭을 줄여서 대단히 컴팩트하게 보이는데 이 뒷길이의 한 절반 정도는 전부 전원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AW300의 대략 어림잡을 수 있는 성능과 성향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바로 음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매칭 스피커가 MBL 뒤에 있죠. MBL의 1012 마크2 버전. 마크2가 돼서 좀 드라이브가 약간은 좀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전체를 360도 다이아프램으로 구성한 가장 어려운 스피커 중에 하나죠. 소리가 나긴 나는데 전 구간 다이나믹스와 전 대역, 이걸 얼마나 표현하느냐가 앰프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자, 음악 들어보실게요.
네, 일렉트로 컴퍼니 앰프도 거의 다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인티 앰프, ECI 80D, ECI 60D 마크 II, AW400, 800, 250R만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일렉트로 컴퍼니 앰프를 듣고 마이클 잭슨이 반응했던 것, 내 음악은 소리가 저렇게 나야 돼 라고 반응했던 그 앰프이자 레코딩 엔지니어인 브루스 스웨디엔이 한 말이 사실은 녹음을 오랫동안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일렉트로 컴퍼니를 굉장히 잘 설명한 말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브루스 웨딘이 뭐라 그랬냐면 진공관의 음색을 갖춘 모니터 앰프다라고 했어요. 사실 모니터 앰프란 말은 전대역을 플랫하게 장식음 없이 소리를 낸다는 거고, 진공관 음색을 낸다는 건 거기랑 약간 상반되는 그런 느낌? 하지만 음악을 건조하거나 사무적으로 들리게 하지 않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음악을 즐겁게, 음악의 감성이나 이런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게 사실은 일렉트로 컴퍼니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들었고요. 마치 70년대 어느 음악을 대단한 하이엔드적으로 이렇게 들리게 하는 느낌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독특해요. 사실 아날로그 시스템이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앰프로는, 하이엔드 앰프라 하더라도 그런 올드 녹음들이 그런 감성이 이렇게 들리진 않거든요. 진공관 앰프라고 해도 그래요. 진공관 앰프도 거기까지 설계를 해서 거의 왜곡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걷어내고 드라이브를 완벽하게 했을 때 그때나 이제 느껴지는 그런 품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렉트로 컴퍼니를 쓴다는 거는 그런 것들, 드라이브와 어떤 음악적 감성. 지금 이 AW300M을 들어보면 전 MBL 1012 마크 II를 이렇게 전대역을 일체감 있게 뽑아내는, 베이스의 다이나믹이 좋고 고역이 이렇게 화사하게 뿌려지고, 지금 이렇게 스피커가 많은 중에 가운데 이렇게 섞여 있어도 저 뒤쪽에 스테이징이 아주 입체로 떠오르는 이런 어떤 미덕을 가진 그런 스피커란 말이에요. 근데 저 스피커가 아무 앰프나 저런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모기 소리가 나는 경우도 많고, 중고역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쁘게 나올 때쯤 되면 베이스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력 앰프를 들이대면 베이스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중고음의 그 감성이랄까, 감성까지도 아니고 중고역의 어떤 일단 귀에 거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하튼 그런 드라이브가 대단히 중요한 스피커인데, 지금 요 세 곡 외에도 여러 곡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놓은 공간에서도, 그러니까 손님들은 오면 MBL을 이렇게 놓여진 채로 그냥 듣게 된단 말이에요. 저 일렉트로 컴퍼니의 AW300M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면 다른 스피커들은 좀 더 쉽겠지만 저 MBL 1012 마크 II로 아마 시연을 하게 되면 저 스피커를 이해하는 분들은 금세 이 앰프에 빠져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다이나믹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옥죄고 댐핑을 강하게 걸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베이스라기보다 살짝 여운을 지게 하는, 하지만 이건 부스팅하고는 거리가 먼 탄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그런 다이나믹스, 그 포플레이의 막스 오맨 같은 곡을 들어보면 그 무음과 쿵 들어오는 이런 규칙적인 비트, 이런 비트를 듣는 재미가 크죠. MBL의 스피커에서 이런 저음을 듣는 느낌은 나머지 대역에 대한 상당한 완성도가 보장이 되는 그런 베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호쾌하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포만감이라는 게 아주 잘 느껴져서 뭔가 이렇게 좀 아늑한 느낌이 드는, 그리고 높은 대역에서 뭔가 에너지를 강조해서 샤프한 외곽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도 아주 사실적인 해상도가 떠오른다는 거, 이런 것도 AW300M을 잘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몬바사 같은 곡은 트랜지언트가 연속으로 이어진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곡을 작은 스피커로 재생하면 베이스는 반듯하게 나올 수 있는데, 베이스 구경이 크거나 유닛이 여러 개인 스피커에서는 일체감을 갖기가 좀 힘든 곡이기도 하고, 호쾌함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리듬이 엉키는 경우도 좀 있고, 뭔가 깔끔한 맛이 좀 이렇게 떨어지기 어렵고, 반대로 이걸 지나치게 깔끔하게 하면 대단히 건조한 그런 소리를 들릴 수 있는데, 이 몬바사를 이 정도 품질로 들려주는 거는 또 오랜만입니다. 호쾌함과 에너지가 있지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박진감이 잘 연출되는, 사실 이게 전 배역과 다이나믹스가 잘 부사돼서 연계되었을 때 그게 가능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감이 이제 미세한 척 맨지온의 Give It All You Got But Slowly, 이런 곡에서의 또 베이스의 그 다이나믹, 오늘 녹음한 세 곡은 어떻게든 베이스 다이나믹이 조금이 있든 자주 있든 크게 있든 작게 있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앰프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고, MBL 101 E 마크2에서 어느 정도의 품질이 나오는지를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기 위한 그런 곡들을 선정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정적이 많은 이런 곡을 들어보면 이번에 마이크로 다이나믹스와 매크로 다이나믹스가 아주 잘 비교가 되는, 특히 플룻 소리의 그 선율이 쭉 흐르는 이런 느낌, 이럴 때 저희가 질감이란 말을 쓰죠. 뭔가 이렇게 우툴두툴 만져질 것만 같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쭉 흐르는 그런 멜로디가 아니라 플룻의 그런 아주 떨림과 원래 옆에서 플룻을 들었을 때 들리는 어떤 우툴두툴한 질감들 있죠. 그런 게 아주 스피커 사이 저 뒤쪽에 아주 리얼하게 펼쳐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아주 음악 속에 푹 빠져들 수 있는, 사실 이 MBL 101이 구사하는 그런 세계를 거의 손색 없이 들려준 그런 앰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킹사운드 사장님하고 한 얘기가, 여기서도 이렇게 들리는데 옆에 스피커들을 좀 치우고 정식으로 좀 모양을 갖추고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저희는 대략 들어봐서 알긴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들어도 그다지 손색이 없어요. 이 스피커의 디자인 포맷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인데, 중요한 건 스피커를 드라이브를 잘 해놓고 정상적으로 될 때쯤 그 다음부터 이제 공간 구성을 하면 그게 MBL을 잘 구사하는 그런 순서라고 했을 때 역시 앰프의 선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하이엔드 50년을 쭉 이어온, 계속 진화해온 일렉트로 컴퍼니의 최신형 모노블록 AW300M, 아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렉트로 컴퍼니의 최신형 이 모노블럭을 들어보고 싶으시면 킹사운드에 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MBL 소리 궁금하시는 분들도 MBL 소리가 제대로 나면 어떻게 들리느냐, 이런 것도 이 일렉트로 컴퍼니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꼭 한번 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